이제 토합 이론을 간단하게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부터 배울 건 옹벽의 안전검토 방안입니다. 옹벽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옹벽은 왜 설치합니까? 옹벽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옹벽을 부지 활용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탈면 이렇게 있어. 옹벽을 굳이 이렇게 세워요. 왜냐? 이렇게 깎아가지고 여기 전면 부지를 활용하든 후면 부지를 활용하든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 또는 대지 경계가 거기까지밖에 없으니까 대지 경계를 최대한 내가 찾아 먹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비탈면이 있는데 내 땅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여기 있는 온통 다 이용하고 싶어.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여기다 마기구점을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지를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내가 비탈면이 이 길이가 짧으면 모르겠어요. 돈이 아까워.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이 부지의 길이가 한 10m 돼요. 옹벽 세워야죠. 10m면 주차장이 몇 대야. 이 땅의 가격이 얼만데. 그러니까 옹벽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 배울 거는 마기 구조물 중에 강성 옹벽을 먼저 배울 겁니다. 강성 옹벽이 왜냐? 기본적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안정성이 뛰어나요. 근데 얘의 구조 검토를 오늘 배우기 위해 왔으니 얘의 핵심 원리를 하나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강성 옹벽, 이 콘크리트 옹벽은 나중에 배울 프로그램에서 토합만 고려합니다. 수압은 고려 안 해요. 그럼 나중에 옹벽이 붕괴됐다. 왜 붕괴된 겁니까? 수압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계산 시 수압이 고려가 안 됩니다. 수압은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 옹벽을 우리가 구조 검토하기 때문에 수압이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강성 옹벽 못 쓰겠네요. 우리나라 다 무너질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옹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배수시설이에요. 배수시설. 배수를 3중으로 설치해요. 이렇게 지표, 구조물, 지중 이 3단으로 해가지고 배수를 철저하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배수시설이 자기 역할을 잘 못해. 시간 의존적으로 어딘가가 고장난 거예요. 문 막히거나 기타 부식이 되거나 파손이 되거나 쌓여가지고 퇴적돼서 막힌다거나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옹벽이 수압까지 다 견디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결론적으로 붕괴가 된다. 간단하죠? 철근 배근을 먼저 보자고요. 철근 배근을. 그냥 조금 있다가 라드라는 프로그램에도 철근 배근이 들어가니까 철근 배근이 어떻게 있느냐? 우선 우리는 철근을 알아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철근과 콘크리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신이 공학자한테 주신 선물입니다. 건설 재료로 쓸 수 있는 개소가 몇 개다? 400개가 넘어요. 그 중에 10팽창 개수가 21만으로 동일한 게 철근과 콘크리트가 유일합니다. 만약에 이게 서로 달랐다. 그럼 쓸 수가 없죠. 왜? 여름철에 철근이 팽창해. 콘크리트는 가만히 있어. 어떻게 되죠? 콘크리트가 균열이 나겠죠. 그리고 콘크리트는 뭐가 강합니까? 콘크리트 무슨 강도예요?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누르는 것만 세지 인장 강도는 10분의 1로 떨어져요. 그러면 철근은 어떤 강도를 쓰냐? 압축의 휘입니다. 압축을 가하면 휘어버려요. 철근은 인장 강도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과 인장을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이 부식되지 않는다. 왜? 철근은 강산성, 콘크리트는 알칼리잖아요. 강산성과 알칼리가 만나면 알칼리의 이 강산성에 이 들어감과 동시에 부동태 피막이란 0.3mm의 피복이 두께가 형성이 돼요. 저절로. 그래서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다 라는 원리로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니 옹벽이 콘크리트니까 이걸 배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철근은 어디다 넣어야 되죠? 인장력을 발휘하는 곳 인장 측에 배근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게 뭐죠? 역티형 옹벽이에요. 토사가 이렇게 있어. 그럼 배면에 이렇게 토합이 발생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주철근을 넣을 때 어디다가 넣느냐?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인장이 발생될 수 있는 곳이 무슨 의미냐? 보세요. 이렇게 휘어 옹벽이 뒤에 토합이 미니까. 그러면은 이 배면 쪽이 바로 인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철근이 배근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온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나중에 시공기술사를 공부할 때 충분히 많이 나옵니다. 철근의 배근을.
그러면 주철근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배근된다 라는 걸 알면 되는데 이게 왜 이걸 알려주느냐, 얘는 캔틸레버 거동을 하는 거예요. 표준도도 있고 여러분들 엄청 많이 쓰입니다. 근데 부벽시 공벽을 보자고요. 부벽시 공벽. 이렇게 부벽이 달려있어. 이 부벽시 공벽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계한 적 있나요? 설계한 사람 손! 엄청 어려워요, 설계가. 그럼 이거 어디서 봅니까? 그렇지! 산샤댐 같은 데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물의 힘이나 힘이 커질 때 부벽시 공벽은 어떻게 합니까? 큰 힘을 받으면 이 용벽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제한이 돼. 높이 제한 안 하려면 벽체의 두께를 계속 키워야 되겠죠. 접판을 키우고 막 엄청 커지겠죠. 그러더라도 한계가 분명한데 얘는 가만히 놔둬도 돼요. 왜? 부벽을 좁게 설치하면 됩니다. 좁게 설치하고 얘는 그러다 보니까 원리가 틀려. 얘는 캔틸레버인데 이건 뭐다? 여기 봐보시죠. 부정정 슬라브 구조물이다. 힌지단이 서로 달라요. 힌지단이 여기 있는 부벽과 부벽 사이가 힌지단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주철근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요렇게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가로로 들어갔잖아, 인장치기. 여기는 부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주철근이. 그래서 부벽이 짧아지면 철근이 받는 힘이 월등하게 줄어들어서 많은 힘들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철근의 백은 위치가 틀려요. 원리도 틀리고.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는 건데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부벽시 공벽을 설계 안 할 거니까. 여기 보시면 옹벽의 안정 조건이 나와요. 우리가 이거를 검토하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옹벽은 총 따라하세요. 전활지원. 크게 전활지원. 무슨 말이냐? 전도, 활동, 지력, 원호 활동. 여기에 대한 줄임말인데 모든 안전 검토가 다 전도, 활동, 지력, 원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흑막이 가시서 설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픽업은 뭐 검토합니까? 전도, 활동, 지력. 그렇죠. 전도, 활동, 지력 합니다. 원호 활동도 필요하면 검토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안 하지만 집안에 박혀 있고 정지토학이니까. 그러면 마기 구조물은 전도, 활동, 지지력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이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전도했다. 활동은 밀리는 겁니다. 활동은 옹벽이 이사 간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이거 안 될 것 같죠? 활동 많이 납니다. 전도보다 활동 사고가 훨씬 많아요. 연약 지반상에 설치하는 옹벽들은 활동 사고가 훨씬 많습니다. 자, 지지력은 하부의 힘이죠. 하부의 힘. 지지력 같은 경우에는 되매운 토사, 되매운 곳 상부에다 옹벽을 바로 설치하면 옹벽의 자중이 무거울 때 반드시 검토해야 돼요. 왜냐면 지지력이 확보가 안 되면 전도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이 원호 활동이라는 거는 비탈면에 설치하는 옹벽이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돼요. 비탈면의 상태가 어떨지 몰라. 어떤 토사가 발생될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KDS 설계 규정에도 전도 활동 지지력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